저희 시어머님은 평소에 물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입이 바짝 말라서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입이 너무 건조해서 몇 번이나 깨어 물을 찾으시고 아침엔 혀가 말라붙어서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입안이 자꾸 헐어서 혹시 큰 병의 신호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입마름 증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노인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입마름의 원인과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좋아질 수 있는 관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입마름 구강 건조 원인 1. 약물 부작용 가장 위험한 숨은 원인. 시어머님도 고혈압약을 드시고 난 뒤부터 입이 바짝 마른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입마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약물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알레르기약,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약들은 공통적으로 침샘을 마비시켜 침분비를 줄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을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입마름 증상도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안이 마르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음식이 잘 안 넘어가고 충치와 잇몸병이 빠르게 진행되며 세균이 번식해 구내염, 구취가 심해집니다. 즉, 약물로 인한 입마름은 나이 들어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이 만성질환, 당뇨,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같은 만성질환은 침샘의 신경을 약화시켜 입마름을 유발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입마름은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질환 자체를 관리해야 증상이 완화됩니다. 3. 탈수, 물 섭취 부족. 어르신들이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또는 소화가 안 된다고 믿어서 물을 줄이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만성 탈수 입마름으로 이어집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침샘도 제 기능을 못하고 구강 점막이 마르면서 작은 상처,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4. 나이로 인한 침샘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 침샘이 예전만큼 활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엔 밥만 봐도 침이 돌았는데 이제는 밥을 먹어도 퍽퍽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화 자체가 입마름의 배경이 되지만 위의 요인들과 겹치면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5. 생활 환경.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한 실내, 여름철 강한 에어컨 바람. 이런 환경은 침이 증발되듯 말라버리게 합니다. 특히 자는 동안 코와 입이 바짝 말라 아침에 혀가 달라붙은 듯한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 입마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물로 인한 침샘 마비,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경 손상, 탈수 노화 환경이 겹쳐 나타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만성질환별 입마름 원인. 1. 당뇨병. 왜 생기나?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만성 탈수가 생깁니다. 또한 고혈당은 침샘의 신경을 손상시켜 침분비 자체가 줄어듭니다. 동반 증상. 잦은 소변, 심한 갈증, 입이 바짝 말라 음식 삼키기 힘듦, 구내염 및 냄새 증가. 관리 포인트.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 수분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며 심한 경우 인공타액을 병행. 2. 파킨슨병. 왜 생기나?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샘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침분비가 감소해 입이 쉽게 마릅니다. 동반 증상. 침이 잘 돌지 않아 음식 삼키기 어려움, 말이 어눌해지고 입안 염증 잦음. 관리 포인트. 물 자주 마시기, 침분비 촉진 보조제 활용, 삼키기 운동 병행. 3. 뇌졸중 후유증. 왜 생기나? 뇌졸중으로 인해 삼키는 신경과 침샘 조절 신경이 손상되면 침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 공기가 직접 닿으면서 더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동반 증상. 말하기 불편, 음식 삼키기 곤란, 자주 목에 걸림. 관리 포인트. 재활치료와 함께 인공타액이나 가습기 사용 필수. 4.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왜 생기나? 자가면 역질환 중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은 침샘을 직접 공격해 침분비가 거의 사라집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일부도 동반 증상으로 입마름이 심해집니다. 동반 증상. 심한 입 건조, 눈 건조한 구 건조, 구내염, 치아 손상. 관리 포인트. 반드시 전문의 진료 필요. 인공타액, 인공 눈물 사용, 자극적 음식 피하기. 5. 고혈압 심장질환. 왜 생기나? 이뇨제, 혈압약, 심장약 등은 체내 수분을 줄이고 침샘 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동반 증상. 아침에 심한 입건조, 입냄새, 목에 이물감. 관리 포인트.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약물 변경 가능 여부 확인, 물 자주 마시기. 육신장 질환. 왜 생기나?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수분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면서 입안이 쉽게 마릅니다. 동반 증상. 구역질, 입안 쓴맛, 입건조, 전신 피로. 관리 포인트. 수분 섭취와 함께 반드시 신장 기능 관리 필요. 정리. 입마름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당뇨, 파킨슨, 뇌졸중, 자가면역 질환, 심장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당뇨로 인한 입마름. 김 할아버지 72세는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바짝 말라서 밥 먹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도 갈증 때문에 두세 번씩 일어나 물을 찾으시고 아침에는 혀가 바싹 말라 말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체내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만성 탈수 상태가 지속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혈당 관리 강화와 함께 인공타액 스프레이를 권해주셨고 며칠 만에 음식 삼키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사례 2 파킨슨병 환자의 입마름. 이 할머니 78세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몇 년째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손떨림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입이 바짝 마르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불편을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몸 움직임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침샘을 조절하는 신경 기능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침이 잘 돌지 않고 음식 삼키기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가족들이 물을 조금씩 자주 드리도록 도와드리고 무설탕 껌을 쉽게 하니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분비 촉진제를 처방받으신 뒤에는 예전보다 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3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한 입마름. 박 여사님 65세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최근 들어 입과 눈이 너무 건조하다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질환은 침샘과 눈물샘을 직접 공격해 침과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음식이 입안에 붙어 잘 넘어가지 않고 잦은 구내염과 충치가 생겨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문의의 권유로 인공타액과 인공눈물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증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정리. 당뇨, 파킨슨, 쇼그렌 증후군처럼 만성질환은 입마름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빠른 대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입마름 구강 건조 관리법 빠른 효과 중심. 1. 보조제 즉각적인 효과 강조. 입마름 증상으로 가장 빠른 도움을 주는 건 바로 보조제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타액 스프레이는 뿌리는 순간 입안이 촉촉해져서 당장 말하기나 삼키기가 편해집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죠. 또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침분비 촉진제는 침샘을 직접 자극해 자연 침분비를 늘려줍니다. 이건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침샘을 활성화시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줍니다. 추가로 비타민 B 복합제도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혀 갈라짐이나 입술 갈라짐이 동반될 때 효과가 크며 식후 복용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보조제는 즉각적인 불편 해소라는 점에서 입마름 관리에 가장 빠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 물론 음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보는 건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배, 수박은 입에 넣는 순간 수분이 퍼져 일시적으로 촉촉함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입안 점막 회복을 도와 혀 갈라짐과 입술 갈라짐을 예방합니다. 시금치, 간, 달걀, 견과류가 대표적입니다. 즉각적인 촉촉함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으면 며칠 내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습관. 생활습관은 눈에 띄는 즉각적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입마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 조금씩 자주 마시기는 가장 기본이지만 효과적입니다. 큰 컵으로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반 컵씩 나눠 마시는 게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무가당 껌이나 무설탕 사탕을 씹으면 바로 침샘이 자극돼 일시적으로 침이 늘어납니다. 코호흡 습관, 가습기 사용, 그리고 약물 복용 시간 조율까지 더하면 입마름 증상이 훨씬 덜해집니다. 핵심 메시지. 빠른 효과는 보조제가 확실합니다. 즉각적 촉촉함, 침샘 활성화. 음식은 며칠 내로 체감 가능한 개선. 생활습관은 장기적 안정 효과.
입이 마른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약이 몸속의 침샘을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풀 영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건강 지혜를 지켜가세요.